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요. 처음으로 형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화라는 개념을 언급했을 것이고, 자연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 책 보지 마시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형질, 변이, 진화, 자연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적어볼래요. 답은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없이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개념을 어떻게 쓰고 저랑 대화할 때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해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형성된 개념을 한번 적어보세요. 특히 과학이나 우리 1학년 과목 공부하실 때는 이런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일시정지. 우리 어제 잠깐 봤던 곰털이 얘기를 잠깐 다시 보면 요 과정에서 선생님이 자연선택과 진화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자연선택과 진화로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초록색 곰털이, 푸른색 곰털이가 있죠. 근데 하필 얘가 사는 지역에 초록색 잎이 많아서 누가 눈에 잘 띄었을까? 파란색이 잘 띄어서 포식자들이 파란색 곰털이를 많이 잡아 먹어보니까 그래서 파란색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애들만 잡아먹히다 보니까 초록색 친구들만 남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네는 전부 다 초록색 곰털이만 남았어요. 그리고 얘가 이 자연 환경에 초록색 잎에 계속 먹고 적응하고 이런 환경을 지내다 보면 얘네의 후손도 무슨 색깔일까? 초록색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다. 똑같은 애들이 만약에 어떤 다른 지역에 갔는데 여기 잎은 하필 파란색이야. 그러면 주로 어떤 애들이 선택되겠어? 파란색 친구들이 주로 생존율이 높을 것이고 얘네가 싸그리 잡아먹히면서 어떤 애들만 남겠어? 파란색 애들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환경에 얘네가 우연히 잘 적응을 해가지고 자연 선택돼서 우연히 생존율이 높아서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얘네는 초록잎을 먹고 살고 이런 지역에 살다 보니 여기에 적응해서 얘가 가진 영양소 또 여기에 초록잎에 사는 다른 생물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원래 얘의 형태랑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유전자라든지 이런 게. 마찬가지로 파란색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가속화되면 나중에 얘랑 교배를 시켰을 때 자손을 못 낳는 수준 정도로 유전자가 변이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얘네를 완전 다른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가진 유전자에는 파란색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얘네가 가진 유전자에는 초록색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완전 다른 종이 될 거고 이렇게 원래 하나의 종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 종이 이렇게 여러 종으로 나뉠 수가 있다. 라는 게 자연 선택이 어떻게 종의 여러 종을 만드는지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 겁니다. 자, 다행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섬에서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예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갈라파고스 대도라고 하는 군도라고 하는 섬이 모여있는 독특한 지형이야. 근데 이쪽에 대륙이 있어. 대륙에 핀치새라는 종이 살거든요. 당연히 다윈도 이런 식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해하면서 이 대륙도 들르고 여기 섬들도 다 한 번씩 들러. 근데 독특한 게 여기 섬들은 희한한 게 섬이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새가 충분히 날아갈 만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각 섬들에 사는 새들의 종이 다 다른 거예요. 신기하고 독특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 본토에서는 못 보던. 그래서 얘네들의 시체라든지 또는 잡아가지고 데려가서 박제하든지 그림을 그려가든지 해서 얘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핀치새도 똑같고요. 가지고 가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생긴 게 분명히 다르고 뿌리 모양도 다른데 얘랑 같은 종인 것 같은 거야. 까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해부를 해봐도 그 다음에 혈액 옛날에는 잘 몰라서 혈액끼리 섞어가지고 응집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응집이 안 돼요. 같은 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 선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던 핀치새가
제일 가까운 섬으로 날아갔겠죠. 확률상 바로 멀리는 안 갔을 거고 여기에 정착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어떤 계기로 각 섬으로 흩어졌는데 이 섬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리는 가까운데 여기 섬은 선인장, 여기 섬은 선인장이 잘 돼 있고 나무가 잘 돼 있고 어떤 섬은 꽃이 잘 피고 어떤 섬은 열매를 잘 맺고 어떤 섬은 또 풀이나 이런 게 많은 이 섬마다 특징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새들이 적응하다 보니 먹이가 다 다르니까 먹이에 따라서 단단한 씨앗을 주로 이 섬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씨앗을 먹기 위해서 뿌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크고 단단하다든지 선인장을 파먹고 살아야 돼. 뿌리가 어떠면 좋겠어? 가시보단 길고 그다음에 선인장 살을 이렇게 파먹을 수 있게 조금 그런 형태가 훨씬 유리하겠죠. 너무 굵으면 가시 사이에 계속 걸리잖아. 그래서 조금 얇게 길게 또 이런 거 나무 안에 있는 애벌레를 잘 먹는다.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 거라고 추정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것도 자연선택의 예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학자들은 항상 의심해. 예전에 초전도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상온 초전도체 LK99인가 그거 만든다 했을 때도 레시피 어떻게든 훔쳐내가지고 검증해보겠다고 막 쌩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안 믿어 잘. 그래서 이걸 의심해가지고 직접 연구하러 가신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지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전학 기술도 없었어. 그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다윈의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인지가 궁금해서 들어가십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 저는 천재를 구분할 때 지능이 높고 이런 것도 천재 범주에 들어가는데 저는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죠. 좋은 말로 변태 같은 애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분들도 변태 같은 얼마나 변태냐면 연구하러 몇 년도에 들어가냐면 1970년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계십니다. 이거를 밝혀내겠다고. 왜냐하면 이 안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검증 도구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유전적으로 연구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전학 기술이 없다가 2010년대에 새들 유전자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다 해봅니다. 아직도 하고 계신데 맞는 것 같다로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보시면 이분들의 연구 과정은 꽤 촬영된 게 많습니다. 옛날 70년대 다큐멘터리로 계속 등장하던 분이라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기획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 한 분, 진화학자 한 분, 생명과학자 한 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오래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시고 살고 계세요. 얘는 같은 섬에 사는 핀치야. 심지어 지금 비교하는 거 뿌리 모양이 어떠든 얘네는 다른 섬이구나. 방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다윈이 생각하기엔 얘네는 다른 종같이 보였던 거야. 그렇게 생기지 않았네. 딱 봐도 색깔도 다르고 뿌리 모양도 다르니까. 근데 같은 종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보신 겁니다. 대륙에서 핀치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각 섬에 흩어졌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각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형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섬이 가까우면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섞일 수도 있는데 왜 이게 나눠졌을까라든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DNA 유전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로 개통수라고 하거든요. 그걸 연구하니까 진짜로 저기서 와가지고 얘네가 다 쪼개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또 증거가 돼서 어랍쇼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라고? 이분의 일상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집착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섬을 맨날 다른 섬을 이동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새가 여기 짹짹이들이 밥 먹을 만한 데 있죠. 거기에 그물을 다 설치하십니다. 그럼 얘네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잡아가지고 우리 길이, 발 사이즈, 날개 길이 사진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잡았던 애다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이거를 매일매일 합니다. 이거를 한 얘들아 한 40-50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녀석의 엄마가 누군지도 알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표식하는 거 보여줄 텐데 13,000 몇 번까지 표식하시는데 이분이 애들 다 거의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추억 회상하시거든요. 아 732번이 진짜 예뻤는데 막 잘하고 예쁘고 막 뭐 했는데 막 3792는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 막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싸우다가 지고 막 그래. 뭐 이런 얘기하죠. So here's an example of a bird we know intimately over the whole of its lifespan. The number is 5960. 지금 자랑하고 이제 596 596번이래. 지금 흑백 사진인 걸로 조금 옛날에 연구했다 그죠? We know how many times produced.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얘네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지금 뭐 누구랑 생식했는지 이런 것도 대충은 안다라고 하시고. Then in 1977, a terrible drought began. 이렇게 연구하시다가 한 4, 5년쯤 지났을 때 여기에 테러를 한 가뭄이 2년 동안 비가 아예 안 와요. 그때도 다 관찰을 하십니다. Started off with a big food supply, a small seeds, medium seeds. 비가 2년 동안 안 내렸어. 무슨 일이 생긴가? It became very scarce. 말라요. 여기 있던 식물들이 싸그리 죽어버리다 보니까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나 애벌레들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먹을 게 씨앗밖에 없어져. 다 먹어버리고 나뭇가지랑 씨앗밖에 없는데 이렇게 먹기 좋은 씨앗이랑 마른 나뭇잎은 누구나 다 먹겠죠. And increasingly, 근데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을까? 먹기 어려운 것밖에 안 남을까? can crack open these. 그러면 부리가 약하거나 작거나 이런 거 못 깨먹는 애들은 굶어 죽었겠죠.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십니다. The birds with the 시대를 smallest 회상하시면서 맨날 had 우셔. the most trouble. 그거 다큐멘터리 하는 것도 보시면 맨날 우십니다. 근데 몇 번 있었는데 진짜 예쁜 애들이었는데 굶어 죽었는데 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밥을 줄 수도 없고 미치게 없이 보낸다면서 Over 80% of the median ground. 죽은 애들 특징 이런 것도 다 기록하죠. We would go around looking for birds that had died, and it's very sad to pick up a bird. Let's say 3972. Oh no, not that one. 그래서 3972는 아직도 나도 기억이 나고 3972번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을 다시 다 When they 관측합니다. inventoried the 이제 한 10년 차쯤 되니까 새들이 이제 익숙한 거야. 계속 맨날 잡고 하니까 나중에 영상 보면 그물에 알아서 걸려줘. 그러다가 그물에 안 걸려도 되네라는 걸 알고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측정하면 가. 얘네도 이제 일과처럼 옵니다. 교수님 계시면 지금 나중에 경지 단계예요.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죠. 잡고 있는 거 아니라 그냥 알아온다 순서대로. 오늘 몇 번이 빠졌네 하면 걔는 They 찾아가가지고 discovered that one trait had made the greatest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걸 전부 다 Of 관측하셨고 peak deaths of the population in 1976. 자, 가뭄이 오기 전인 1976년대에 이거 빅 뎁스라 돼 있는데 뿌리 깊이 그러니까 부리가 얼마나 깊고 큰지에 대한 수치인데 평균이 어디에 몰려 있는 것 8.8에서 9.3 정도에 몰려 있거든요. Divers of this group. 근데 이제 가뭄 때문에 살아남은 애들 측정했을 때 이 검은 애밖에 안 살아남았어. 빨간 애 다 죽은 겁니다. 많이 죽었죠. 어디 쪽에 좀 몰려 있어? 10.9점대 많이 몰려 있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많이 지금 살아남은 거 자연스럽게 된 거죠. 뿌리가 크고 강한 애들이 좀 많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So the larger the beak, the better. 그래프를 The 한번 더 larger 비교해 the 주시죠. beak, the higher the likelihood. Graders of previous generation. Beak depth was more than 원래 이랬던 4% 그래프가 larger than the 이렇게. previous generation. 뿌리가 대체로 어느 쪽에 갔어? 아까 8.8이 거의 평균이었는데 어디로 갔어? 9.8. 그래서 뿌리가 크고 강한 애들이 많이 살아남다 보니까 크고 강한 애들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있던 여러 종의 생명체들이 대부분 씨를 먹고 살아남다 보니까 얘네 말고 다른 애들도 많았거든요. 아까 보시면 뭐 이상한 외가리 같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기러기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는 설명 안 하지만 그것도 다 측정하고 계셨어요. 60년 동안 뭐 했겠니? 여기 있는 거 다 측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부리의 크기라든지 이가 강해진다는 이런 걸 다 관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우연히 살아남아서 적응한 애들이 유전자를 부리를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측해서 자연 선택이 실제로 맞는 것 같다. 유전적 증거도 있고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걸 눈으로 짧은 시간 동안 관찰하셨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제자도 계속 관찰하고 계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집착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 증명하고 확인할 거다라고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제가 동화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서 몇 주 만에 발견.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하셔. 최근 인터뷰에 나는 거의 60년 동안 연구했는데 6주 만에 본 사람도 있네. 참 운이 좋으시네요. 근데 그것 또한 과학의 발전이라서 자기 기분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논문이 또 같은 방향성을 가진 게 나와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까 우리 줄친 거 한번 읽어보죠. 환경에서 먹이를 먹기에 가장 잘 적응한 형태의 부리를 갖고 있다. 이건 자연 선택으로 설명한 거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오래 노출되고 적응하다 보니까 pinch가 당해해진 것 같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백 년 후에는 진짜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돼 있겠죠. 예,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생물 다양성 할 겁니다. 원래는 이 타이밍쯤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게임도 하고 요런 타이밍인데 그거를 반반씩 나눠서 2시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합치면 50분이긴 한데 근데 우린 다음 1시간 만에 끝내야 돼. 알겠지? 이번 시간에 미리 조금 당겨서 이론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활동에 그냥 1시간 다 때려 박겠습니다. 일단 여기 뭔지도 모르고 줄은 치셨죠? 네. 요거 하나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할 개념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에 대한 어떤 기준점 같은 건데 따질 때 제일 먼저 뭘 따지냐면 종이 얼마나 다양한지 따져. 그 다음 뭘 따지냐면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지 따져. 매번 각도가 너무 커가지고 쌤이 이렇게 적으려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과학자들이 이 개념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나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랑 도 맞았는데 이제 세계 평화가 망가지고 있으면서 잘 모르겠는데 세계 기후와 그 다음에 자연 보호에 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더해서 합친 개념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종 다양성은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여기 종이 14개 있고 종이 13개 있어. 생물 다양성 어디가 높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종 다양성이다. 근데 종이 똑같이 13종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보겠다는 뜻이야?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가? 유전자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변이의 수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낙타가 13종 있는데 여기 A의 낙타 쪽은 눈에 눈썹 있는 애도 있고 눈썹 없는 애도 있어. 얘는 눈썹 없는 애만 있어. 어디가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 이쪽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도 A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똑같다고 치자. 변이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뭘로 보게? 생태계 다양성. 예를 들어서 A 지역에는 강이랑 육지가 같이 있는 지역에 살아. 얘는 육지만 있어. 누가 생물 다양성이 높냐면 이쪽이 높아. 이게 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간단하게만 해주면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하시면 앞에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걸 한번 일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여기엔 식물이 없네. 다른 테라스에 혹시 식물이 있는 거 봤나? 그뭐 무지랍 테라스라든지 위에라든지 식물이 있는 테라스들이 있죠. 우리 학교에 거기 있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모인 것도 생태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태계랑 우리 여긴 산이 안 보이서 산 보입니다. 저쪽에 이거 커튼 열면 산 보이죠? 산 한번 봐봐봐. 우리 여기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요 생태계랑 칠판들이 안 보이겠네. 저기 있는 산이랑 어디가 건강할 것 같아? 산이 뭔가 건강할 것 같잖아. 그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뭔가 여기 우리가 그냥 대충 몇 마디 집어넣은 여기랑 저기랑 비교했을 때 저기가 건강할 것 같아. 건강의 반대말이 뭐야? 아프다는 좀 아닌가 보다. 안 건강하고 있을게. 어디가 더 건강한 것 같아? 저쪽이 건강한 것 같죠? 아, 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으로 한번 쳐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야자 때 롤토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안 끄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안 끄길래 이제 끄라 하고 이제 커피를 텅 쳤어. 쌤 이제 A라는 친구 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있면서 이런 친구 A가 있고 B라는 친구가 또 보고 있길래 끄라 하고 어깨 툭 쳤는데 뼈가 다 으스러. 누가 더 건강해? A가 건강한 거 맞죠? 멘탈로 해볼게. 이제 C라는 친구가 있는데 C라는 친구랑 상담을 했어. 야, 니는 능력이 100인데 왜 80밖에 안 하냐? 20을 좀 더 노력해라. 하면 이제 C라는 친구, 그렇으면 제가 20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고 D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 니 능력이 90인데 왜 80밖에 안 쓰냐? 15 더 올려. 네, 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15가 안 올랐어요.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C라는 친구 앞에 상담했으니까 찾아가, 야, 니는 선생님이 뭐라 돼? 내 능력이 100인데 80밖에 안 해. 내보다 능력치가 좀 씨, 망했다 하고 다음날 학교 안 나오니까. 누가 더 멘탈이 건강한 거야? C가 건강한 거 같죠? 지금 이런 예시로 봤을 때 건강한 거랑 안 건강한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온도를 내렸어. 갑자기 감기 걸려. 온도를 높였어. 열사병으로 기절을 걸려. 안 건강한 것 같죠? 우리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단할 때는 변화에 어떻게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안정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이걸 자연에다 갖다 붙이면 우리 요 앞에 있는 테라스에 있는 식물이 있고 저쪽에 숲이 있어. 누가 더 환경 변화에 잘 버틸까? 산이 잘 버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쌤이 메뚜기 한 100마리씩 풀었다 치자. 여기 앞에 메뚜기 풀면 메뚜기가 싫어하는 식물도 없고 천적도 없어. 바로 없어질 것 같은데 며칠 사이, 그죠? 근데 산에다가 메뚜기 풀면 어떻게 되게? 산에 있는 새가 좋다고 다 쪼아 먹거나, 그 다음에 소나무나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메뚜기들. 그래서 숲이 망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숲은 잘 안 변해. 다시 내가 물 안 줬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거 식물들 지금 여름에 일주일에 물 한 번씩 안 주면 말라 죽어.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주말이나 저녁이나 심심할 때 나가서 물 준단 말이야. 한 2달 동안 안 줬다 치자. 숲은 망해 안 망해? 숲은 내가 준 적도 없어. 매주 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줬어, 또는 큰 환경 변화를 줬어, 온도 변화, 습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잘 버티느냐, 그게 건강함의 기준이란 말이야. 생물 다양성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건강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생태계 건강 평가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고민 많이 해서 만든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버텨. 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잘 못 버텨. 자, 아까 제가 메뚜기 예시로 들었는데 메뚜기를 우리 요 앞에 두면 여기 생태계는 망한다 그랬어. 왜? 이유가 뭐였어? 천적도 없고 메뚜기가 싫어하는 종도 없어. 그러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숲은 왜 잘 버텨서? 천적도 있고 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메뚜기가 싫어하는 종도 있어서 다 먹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종이 많으면 이런 스트레스나 변화를 줬을 때 잘 버텨. 생태계가 안 망하고. 두 번째, 아까 낙타눈으로 얘기했는데 그걸로 설명할게요. 똑같은 종인데 낙타눈 A 지역에는 똑같이 사막에 사는 낙타는 눈썹이 있는 종이 있고 없는 종이 있어. B 지역에는 눈썹이 없는 낙타만 있어. 눈썹이 있으면 모래바람에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눈썹 있는 애가 유리해. 여러분이 겨울에 혹시 털 있는 모자 써봤나? 털 있는 모자 쓰면 여러분들이 아직 과학적 원리는 안 배웠지만 눈썹이 그냥 요 정도 있는 것만으로 해도 여기에 공기층이 생겨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비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자 말고 쓰는 거, 털 있는 패딩 같은 거 쓰고 바람이 이렇게 지나면 얼굴에 바람이 안 나.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래 바람이 많은 사막에 더 잘 적응하는 건 이 둘 중에 어디에? 얘가 더 잘 적응할 거고 수분 증발도 막는다 공기층이. 그래서 A가 눈썹이 있을 뿐인데 얘는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어. 근데 눈썹이 없는 얘네는 얼마 안 가서 실명이야. 1, 2년 있으면 모래 두드려 맞아서 실명할 걸려. 건조해가지고 한국 원전증 걸리고. 그래서 얘가 자연 선택될 거야. 근데 B 쪽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눈썹이 없는 애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2년 만에 다 실명하니까 생존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멸종할 확률이 높다고요. 자, 똑같은 종이었는데 변이가 다양하니까 생존 확률이 어때? 높죠. 종 자체가 산다는 말은 생태계도 버틸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도 중요해.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 설명하고 마칠게. 우리 판게아 형성됐을 때 판게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래 조상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네. 고래 조상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 예. 포식자들이 이런 가운데서 먹이를 여러 군데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는 어디로 밀려났다 그랬어? 피식자라서. 밀려났는데도 포식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피했어? 물 속으로 숨어서 피했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의 형태에 맞게 적응했다 그랬죠. 봐봐. 만약에 여기에 세상에 바다가 없었다 쳐봐봐. 고래가 지금 존재할까? 포식자한테 다 먹혔겠죠.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건 강이나 육지나 산림이나 숲이나 뭐 사막일 수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있으면 같은 종이 같은 유전자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에 좀 더 잘 버틸 가능성이 높겠죠. 가뭄이 왔다 생각해봐. 강이 있는 지역이랑 강이 없는 지역은 완전 생존율이 극명하게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종을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고려할 게 유전자를 고려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고려할 게 생태계 종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 만들었는지 알겠죠? 생물 다양성이 낮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높여줘야 돼. 높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유지해줘야 돼.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그 다른 반도 한 문제 풀어서 가지고 문제 풀고 맞추자. 동시하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즐거울 수도 있어요. 확신을 못하겠네. 지금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그냥 글자 하나 가르쳐주고 외워라 하면 되는데 생물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 그런 걸 설명했잖아. 올림피아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풀 수 있어서 그래. 선생님이 옛날에 채점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올림피아드 문제 이 애들 다 틀렸어. 과거 애들하고. 공부 제대로 안 했다 소리지. 과거 이겨보자. 가지역이랑 나지역이 있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도 소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무상나무 있고 여기에도 소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무상나무 있어. 종은 똑같다. 수가. 유전자 다양성 똑같다. 생태계 다양성도 똑같아.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이 높아. 누가 높게? 오른쪽. 나가 높아 보여? 그럼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정답은 맞췄다. 과거 애들 다 틀렸었다. 나가 더 높아. 왜냐면 과거 애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하니까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같으니까 두 개의 생물 다양성 같다라고 했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나라고 했죠. 잘했어. 잘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골고루 돼 있어서 골고루 돼 있어서 뭐가 좋아? 이제 생물이 균형을 잡.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뭐가 좋아? 그래서 소나무가 죽어도 생태계 유지. 그래. 우와. 과거 이겼다. 봐봐. 이 생태계랑 이 생태계는 우리가 가르쳐준 지표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같아.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하나 주고 소나무만 걸리는 바이러스 집어넣었다 진짜. 새가 달고 왔어. 그럼 이 숲은 어떻게 돼? 소나무 다 죽으면 나무 네 그루 남아요. 이게 숲이에요. 망했잖아 이 장면. 근데 얘는 어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얘는 숲인 것 같잖아. 안 그래? 소나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는 안 망한다고. 그래서 종균등도라는 대학교 2학년쯤 배우는 되게 고급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생물 다양성이 왜 생겼는지를 알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생물 다양성이 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게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래서 환경이나 스트레스나 변화가 있었을 때
더 잘 적응하는지를 보는 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더 잘 적응할 것 같잖아. 균등하다 보니까 그렇게 근거를 말씀하시면 제일 좋아. 그러면 진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한 문제 맞춘 겁니다. 되시죠?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